네. 어제 가세현 두 분이 구속되지 않고 조사를 받고 나온 거에 대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작년 그 총선 전에 정말 가세현이 우리를 굉장히 가슴 아프게 한 적은 있지만은 그러나 가세현 덕분에 좌파 연예인들이 함부로 나대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고마운 일이죠. 그런 면에서는 뭐 가세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또 가세현이 또 뭐 봤을 때는 뭐 당연히 우파 유튜버에 대한 압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세현 두 분에 대해서 어떤 뭐 또 세 분에 대해서 어떤 압력이 오는 것은 전체적으로 우파 유튜버들한테도 영향을 줄 거고 또 어떤 우파 유튜브를 또 선보게 하려고 저러는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응원을 많이 했죠. 결과적으로 뭐 사실 그때에 그 방송에서 낮에 제가 단디하자 방송을 보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좀 걱정을 많이 했죠. 그래서 단디하자가 저녁에 방송을 한다고 하니까 방송을 참 조심스럽게 해주길 바랐는데 단디하자가 기획을 참 잘했어요. 그래서 그날하고 그 다음날하고 이틀 동안 가세연이 받는 압박이 또 그 탄압이 곧 누구한테라도 우파 쪽에 닥칠 수 있는 위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응원을 해야 된다라고는 기획을 해서 방송을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크게 보면 좀 작은 애국심 이런 거를 저대표께서 항상 좀 내려놓자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소문됐던 그 마음을 내려놓고 더 크게 봐서 우파마당에 그 닥칠 그런 탄압에 대해서 같이 저항한 것은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제가 그저께 이렇게 가세현 뭐 집에까지 와갖고 정말 폭력적으로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을 보면서 만약에 우리 공화당에서 저런 일이 일어났다면 정말 당원들이 막 달려갔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또 부정선거라고 하는 사람들이 작년부터 줄기차게 소리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야당이라는 인간들이 전혀 귀를 기울이고 있질 않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보면서 가세현도 그렇고 부정선거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어떤 조직이 있어야 되겠다. 또그 제가 이런 말을 쓰게 된 것은 8월 30일 날 정규재 주필이 이준석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준석이가 그랬죠. 노무현이나 문재인이는 뭐 문재인이가 아침 저녁으로 방송에 나와서 떠드니까 집단화가 가능하지만 박 대통령에 대해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집단이라고 한 것은 인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까불었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 공화당은 정당으로 생겨났고 그래서 가세현이나 뭐 부정선거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들도 좀 큰 이렇게 집단을 단체를 이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게 힘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 결국 뭐 뿔뿔이 헤어지고 뭐 이러니까 그게 뭐 야당이라고 해봤자 국회의원들이 별로 겁도 내지 않고 홍준표가 SBS에서 나와서 그랬어요. 어차피 집토끼는 우리를 찍을 테고 40대 50대는 우리를 찍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도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뻔뻔스럽게 며칠 전에 8월 25일 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어제 그날 가세현이 체포됐을 때 저녁에도 보니까 그 강남경찰서 앞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지 않고 마침 우리 우측 통행이 젊은 친구들이 가서 유튜브를 해주는 거 보고 저도 늦게 보고 댓글을 좀 달고 그랬죠. 참 그것도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뭐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나와서 또 그쪽에 우리하고 교류가 없었던 그쪽 사람들 젊은 사람들하고 얘기도 좀 하고 물론 그참 제가 보니까 수준들이 너무 낮더라고요. 그쪽에서 나와서 한다는 부정선거 주장한 건 좋은데 참 수준들이 너무 낮아요. 그러는데 그런 뭐 우리 우측 통행이 나가서 강 의원이 얘기를 잘 했어요.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교류도 하고 하면은 참 그런 기회를 활용한 건 좋았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어쨌든 그날 그렇게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었어요. 우리라면 우리는 엄청 많이 몰려갔을 거예요. 그리고 어제 이제 뭐 조사받고 48시간 내에 풀어줘야 되니까 어제 저도 마침 법원에 갔다가 시간이 돼갖고 한번 가보자 하고 갔었죠. 그런데 처음에 갔을 때는 그렇게 사람이 많은 것 같진 않았는데 나올 때 뭐 이렇게 다 뭉치고 다 한꺼번에 몰려 있으니까 좀 사람이 좀 나와 있는 거는 보였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뭐 부정선거라고 막 쫓아다니는 사람들 뭐 가세현이 당한 걸 이렇게 보니까
집단을 이루어야 된다. 어떤 단체를 만들어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나마 뭐 우리 공화당이 단체, 정당을 만들어 놓은 것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이렇게 이 사람들이 뭐 부정선거다, 뭐 가세연이 이제 앞으로 다가올 우파 유튜브 스피커들에 대한 탄압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위협을 느끼면서 참 조은진 대표가 현역이었다면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 이런 참말로 아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2017년 5구 대선 때 선거가 부정이라고 해서 뭐 홍준표를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소리쳐도 그 국민의 짐당에서 막 이름도 모르겠어 하도 바뀌어갖고 하여튼 거기서 아무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뭐 조 대표를 엄청 욕했던 그런 사람들이 우리 쪽에 와서 부정선거를 좀 밝혀달라 얘기를 했었죠. 조 대표가 나름대로 애를 썼고 뭐 공청회도 하겠다 그럼 자료를 가지고 오라 뭐 이런 것도 제가 보관한 자료에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조 대표가 선관위 담당자를 불러서 사전선거의 문제점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거를 고쳐라 다 얘기를 했어요. 작년에 부정선거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그런 혐의들이 조 대표가 2019년도에 다 얘기를 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우리 공화당 입장에서는 너무나 새로울 게 한 개도 없어요. 도리어 우리가 그렇게 주장하고 조 대표가 그렇게 주장했을 때는 당신들은 뭐 했냐. 오로지 조 대표 비웃는 데다가 시간을 다 보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짖는 것에 대해서 감동받을 게 한 개도 없어요. 뭐 열심히 해보시라는 거 외에는 하여튼 그랬는데 그런 걸 해도 지금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만일에 작년에 부정선거라고 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2017년도에 부정선거라고 부르짖은 사람들은 우리 공화당에서 한 사람은 정말 소수예요. 소수고 전문가들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작년 총선이 부정이라고 하면서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괜찮은 사람, 배운 사람들 엄청 많아요. 엄청난 유튜브도 많아요.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아무도 국민의 짐당에서 들어주지 않는데 조은진 대표가 국회의원이었다면 작은 사람들의 소리도 들어줬는데 이렇게 큰 세력들의 소리를 조 대표가 무시를 했겠어요? 참 그런 면에서는 너무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가세연이 당한 일 부정선거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그 울부짖음 이런 거를 아무도 들어줄 사람이 없고 조 대표도 현역이 아니라서 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총선에서도 조 대표가 뭐 3등 표수가 3위로 나왔는데 그거를 낄낄깔깔대면서 조 대표가 뭘 하냐 조 대표가 뭐 3위밖에 못했는데 정말 대갈통이 텅텅 빈 인간들이에요. 지금 이 꼬라지를 보면서도 조 대표가 현역이 안 되고 있는 게 그렇게 즐길만 하고 비웃을 만한 그런 상황이에요. 정말 쥐뿔도 모르는 인간들이 나와갖고 지금 뭐가 뭔지도 모르고 앉아갖고 저렇게 헛소리는 하고 있는 것이 정말 이러니까 나라가 쫄딱 망해야 된다는 생각뿐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아니 좌파들은 당이 몇 개나 있는데 왜 우파라는 인간들은 당을 하나 만들었고 등신한테 지금 노예가 돼갖고 쩔쩔매고 있냐고요. 정말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이 저렇게 정체성도 없는 인간들이 무슨 대권을 하겠다고 나와서 쫓아내는데 그거를 지지를 하겠다고 이러저리 몰려다니고 있냐고요. 제가 뭐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월요일날 6일날 정규재 주필이 국민의 짐당하고 또 윤석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거를 제가 중간중간에 잘라갖고 발췌를 해갖고 올렸어요. 제가 그 내용 그날 방송을 나중에 봤어요. 뭐 실시간 방송은 안 보고 나중에 보고 정규재 주필이 정리를 잘 해주셨다고 해서 제가 정규재 주필한테 고맙다고 하고 중간에 그 유튜브를 좀 이용을 해도 되겠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셔갖고 제가 그거를 편집을 해서 좀 올렸어요. 그랬는데 어제도 그 정국기 씨가 방송을 하면서 요즘에 그 김웅이 작년에 윤석열이가 누구를 통해서 뭐 여당을 고소를 해달라 최강욱 유시민 또 뭐 이런 인간들을 고소를 해달라 하면서 문건을 전달했다 안 했다 하면 지금 난리가 났죠. 그러면서 거기에 이거를 폭로한 뭐 여자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벌써 제가 지난 중과일 때 황장수 소장 유튜브를 봤더니 그 여자 이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작년에 나왔을 때도 참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그런 여자, 그 여자가 해 가지고 다니는 스타일이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정상적인 여자라고는 저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머리 이렇게 해갖고 다니고 정말 제 얼굴이나 뭐 이런 걸 보면 정말 저는 정상적인 여자라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제가 느낀 건 정말 여자가 얼굴이 반반하니까 정말 남자들이 정말 여자한테 미쳐갖고 그렇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제정신으로 한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그 여자가 뭐 하여튼 이름이 오가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 제가 기사를 검색해봤더니 뭐 엄청 기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정준기 그 페니마이크의 정준기 씨가 하는 얘기가 2018년도에 똥바른당이 들어오면서 또 작년 총선 무렵에서 그 안철수가 있던 당에 있던 인간들도 들어오고 나머지 똥바른당에 있던 인간들이 다 들어와서 합쳤잖아요. 그러면서 정체성이 국민의힘 당의 정체성이 너무나 이상하게 됐다고 좌파인지 우파인지 모를 그럴 정도로 돼버렸다고요. 어제 국민의힘 당의 후보들이 가상 뭐 면접을 본다고 하면서 이준길이라는 남자하고 또 진중권이가 나왔어요. 박선영 씨 나오고. 그래서 어제 제가 잠깐 좀 홍준표가 나오는 거하고 유승민 나오는 걸 잠깐 보다가 말았어요. 정말 너무나 장난스럽고 진짜 무슨 쇼한다는 색밖에 안 드는데 홍준표가 그러더라고요. 이준길이라는 남자하고 뭐 이준길이는 유승민한테 탄핵의 강을 다 건넜는데 유승민만 못 건넜다 이러더라고요. 어떤 놈이 탄핵의 강을 건넜어요? 에? 탄핵의 강을 건넜으면 자랑스럽게 탄핵 얘기를 해야지. 박 대통령 겁이 나갖고 꺼내주라는 말도 못하는 인간들이 탄핵의 강을 건넸다고 이준길이가 함부로 짓거리고 있어? 하여튼 홍준표가 이준길하고 진중권한테 당신들 이 사람들은 좌파들인데 왜 여기 나온다 이렇게 하면서 지들끼리 낄낄대고 있더라고요. 이준길도 정말 제가 볼 때는 천박스럽고 경박스럽고 진중권이도 뭐 기고만장해갖고 그렇겠죠. 좌파 쪽에서 엄청 하고 조국 때문에 엄청 욕을 먹었는데 여기 우파랍시고 불러갖고 띄워주니까 뭐 제정신이겠어요 지금? 이렇듯이 국민의힘 당이 우파예요? 윤석열이가 우파예요? 이런 거를 믿고 정말 대한민국을 맡기겠다고 쫓아다니는 인간들이 있으니 정말 정원진 대표라도 현역이었다면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전부 다 그 우측 통행이 가세현 때문에 나갔을 때도 거기 나왔던 정말 똑똑하다고 했던 그 유튜버들이 하는 얘기가 정원진이 친중? 그런 말 하면서 그 유튜브들 좀 창피한지를 모르나? 나라면 누가 뭐라 그러면 저 검색을 해보겠어요. 뭐 자기 유튜브에서는 엄청 똑똑하다고 떠들지만은 그런 소리 남이 하는 그러고 그것도 다분히 조 대표에 대해서 악의적인 발언을 하는 그런 인간들이 떠드는 걸 가지고 정은진 뭐 친중? 솔직히 말해서 내가 묻겠는데 친중이 뭐가 나쁜데? 내가 쭉 페이스북에 쓴 걸 보니까 거기서도 옛날에는 막 쓴 게 나와서 친중이 왜 나쁜지 얘기를 해보라고. 내가 그런 욕하는 사람들도 물어봐요. 친중이 왜 나쁜지 얘기하라고 그러면 말 한마디도 못해. 우리가 중국의 공산주의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거지 중국 사람을 다 죽여 없애야 된다고 얘기를 하나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친중이래. 어느 나라든 우리나라 외교에 맞게 우리나라 이익에 맞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지. 중국을 우리가 다 어떻게 없애? 몇십억 되는 인구를 우리가 다 어떻게 없애? 중국이 하고 있는 정치 외교 노선이 우리는 안 맞고 세계 인류를 봤을 때 안 맞으니까 우리가 공산주의를 배척하는 거지. 중국 공산주의를 안 되겠다 하는 거지. 그냥 친중? 아니 거기 있는 중국 사람 우리가 다 죽여야 돼? 뭐 한국 기업이 중국 가서 사업하는 것도 다 안 해야 된다는 건가? 하여튼 따지지도 않고 그냥 배운 놈이나 못 배운 처먹은 놈들 전부 다 친중이라 하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나오는 대로 욕을 하고 있는 이런 수준이더라고요. 뭐 얘기가 많이 좀 쉬었는데
하여튼 정군기 씨가 국민의힘당의 정체성이 정말 좌판지 우판지 모를 정도라고 해서 그것도 제가 약간 발췌를 했어요. 그래서 뭐 펜앤마이크에 두 영상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정규재 씨는 뭐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작년에 가서 개인적으로 좀 만나보고 얘기를 해보고 나서 우리가 반성할 점도 있다고 해서 뭐 저 나름대로 좀 어떻게든 소통을 좀 하려고 노력을 했고 제 스스로 제가 반성을 많이 했죠. 뭐 일단은 제가 노력하고 난 다음에 또 뭐 비난할 건 비난하자 이렇게 생각했고 작년에 정규재 씨는 많이 뭐 우리가 참 우리를 가슴 아프게 했지만은 작년 이후로 총선 무렵에 굉장히 뭐 좀 말이 달라졌고 그 이후로도 많이 달라졌고 뭐 지금도 하여튼 뭐 정규재 씨가 윤석열에 대해서는 가장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는 제가 뭐 한편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뭐 우리도 취할 거는 취해야지. 우리가 전부 다 뭐 다 배척해 갖고 순수한 100% 혈통 뭐 순수 혈통만 가지고는 우리가 선거를 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 저 사람 취할 거는 취하고 뭐 가세연나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건 못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또 같이 응원할 거는 응원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또 제가 뭐 가세연이든 정규재 씨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중심을 잃지를 말아야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 2016년도부터 우리가 이 태극기를 들고 나왔던 그 중심에서 우리가 가졌던 그거는 저는 변하지는 않아요. 누가 어떤 좋은 말을 했다고 해서 제가 그게 쏠리지도 않고 또 악의적인 말을 했다고 해도 항상 제가 여지는 남겨두려고 제가 노력은 해요. 참 제가 뭐 이런 말을 해야 되나 말이나 참 망설이기도 하지만은 또 하는 김에 주제가 뭐 여러 가지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남을 비난을 할 때는 우리가 사실에 근거해서 비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응? 물론 우리가 뭐 시국적인 면에서 우리가 시국적인 면하고는 달라요. 제가 개인 대 개인을 비난할 때 하는 얘기예요. 우리 공화당 당원의 입장에서 보면은 참 이렇게 사실이 아닌 거 가지고 또 확인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거 가지고 싸우는 경우가 참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비난할 때는 비난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의 생김이나 뭐 그 사람의 이름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비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내가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내 이름은 내 부모님이 지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뭐 우리가 그걸 가지고 비난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요즘에는 이름 바꾸기가 쉽기 때문에 바꿀 수도 있는 거는 예외로 치더라도 또 그리고 신체적인 거 가지고 우리가 비난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 이거는 참 이게 제가 외국에 있을 때도 이런 거를 뭐 이렇게 뭐 제가 불어를 배운다든가 할 때 그 언어 수업적인 면에서도 그런 수업 시간에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우리를 그 가르치는 선생이 나보다도 나이가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물론 뭐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이게 언어를 배우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내용이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걸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을 때 좀 저는 좀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뭐 불어든 우리가 영어든 한국말이든 남의 신체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 네, 불어를 배울 때도 그런 얘기를 해준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신체 같은 거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가지고 비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 한국에서는 뭐 엄청 그걸 가지고 회화하는 거죠. 예, 그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외에는 그 사람들의 행동,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그거는 뭐 다툴 수가 있고 그렇긴 하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실을 갖고 해야지 사실 아닌 거 가지고 그거를 왜곡한다든가 거짓말 한다든가 이거는 충분히 비난이 대상이 되고 싸울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원이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할 때도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사실에 근거해서 해야지 그거가 아니라면 그거는 문제가 될 소지가 많아요. 네, 그리고 제가 네, 어제 윤창중 씨 방송 그 박태호 박사가 같이 나가서 방송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박태호 박사가 유튜브를 보내줬는데 주옥순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박태호 박사 보고 주옥순이는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그렇지만 뭐 박태호 박사가 나왔다 하니까 내가 보긴 보겠다 이렇게 하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제가 2017년도에 목격하고 제가 당했던 일이에요. 제가 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2017년도 5월 6일 날 토요일 날 집회가 끝나고 나서 그때 박 대통령 사제가 팔렸었어요. 그래서 사제가 팔려고 나니까 벽에 있는 거 우리가 막 포스트를 많이 했었잖아요. 포스팅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 꽃도 매달고 우리가 하고 싶은 말도 엽서도 붙여놓고 사진도 그려놓고 참 가슴 아픈 그런 것들을 벽에다 다 붙였었죠. 집회가 끝나고 나서 박 대통령 사제가 팔렸기 때문에 벽에 있는 걸 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떼야 한다고 했다더라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하고 제 동지들 그 사람들 제가 이름 다 압니다. 지금도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셋이 거기를 갔었어요. 갔는데 막상 떼려고 하니까 이제 눈물이 났죠. 그래서 떼기 전에 우리가 이거를 유튜브에 남겨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주옥순한테 연락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날 토요일 집회에 주옥순이가 안 보였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굉장히 바빴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 놔두세요. 새로 집 산 사람이 알아서 하겠죠. 이게 주옥순의 대답이었어요. 우리는 그때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서 이걸 떼기 전에 그래도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주옥순의 말이었었어요. 저는 그때 주옥순을 끝냈어요. 물론 저희는 몰랐지만 그때 주옥순이는 홍준표 지지하러 쫓아다니고 있었고요. 제가 그래서 주옥순, 손상대, 조용한 세 사람한테 제가 글을 보냈어요. 보내면서 마지막에 자 이제 이정현을 비난해 보시죠. 당신들은 이정현하고 똑같은 인간들이야 하면서 보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1월 달에 방통위에서 막 싸우고 할 때 방통위에서 싸우다가 이제 나왔었죠. 그때 저는 뭐 태국 집회 제가 물론 뭐 11월 달부터 엄청 10월 달부터 2016년 10월 달부터 엄청 걱정을 하면서 뭐 유튜브에서 핸드폰에서 제가 눈을 떼지를 못했지만은 실제로 제가 집회에 나간 거는 2016년 12월 24일이었어요. 그 안에 제가 11월 달에 홍콩에 출장을 갔다 오고 또 12월 달에 또 출장을 2군데나 갔다 오고 미국하고 일본 갔다 오면서 시간이 좀 안 맞아갖고 집회를 못 나갔어요. 그래서 12월 24일 날 집회를 처음 나갔어요. 나가서 대한문에 나가서 정말 눈물을 많이 흘렸었죠. 그래서 1월 달에 막 방통위에서 그 사람들 막 싸우고 하고 있는 거 다 이제 보고 그 쫓겨난 거 다 보고 쫓겨나서 앞에다 텐트를 치고 했는데 뭐 돈이 없다 이래갖고 제가 업체에서 받은 돈을 그대로 그때는 제가 뭐 주옥선인지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보냈어요. 그랬는데 뭐 이 여자 그 이후로 행동을 보세요. 그랬는데 제가 오늘 이것도 좀 유튜브를 잠깐 한 15분인가 뭐 이렇게 보다가 말았는데 주옥선이가 박태우 박사랑 윤청정하고 같이 방송을 하는데 왜 거기에 정은진을 왜 끼워 넣어요? 세월호 사건 때 박 대통령 사건 때 세월호 사건 때 또 자기가 정의아가 국회의장으로 있으면서 박 대통령에 대한 법 통과 이런 거 할 때 정은진이 없었다? 세월호 사건 때 정은진이 없었다? 주옥순이는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왜 거기다 정은진을 왜 끼워 넣어요? 당시에 거기 새누리당 때 국회의원이 몇 명이었어요. 거기를 왜 정은진을 왜 끼워 넣어? 아니 정은진은 태극 집회에 나와서 우리가 알게 된 거지 그 전에 우리가 정은진을 어떻게 알았어요? 그리고 정의화가 있을 때 정의화 국회의장으로 있을 때 거기 정은진이 뭘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거야? 그 국회의원 이름을 다 대야지 왜 정은진을 왜 갖다 대? 그리고 세월호 사건 났을 때 그 정은진이 왜 나와? 국회의원 세월호 아니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름 전부 다 나와야지 거기 정은진이 왜 나와? 정은진이 뭘 했냐고? 아니 주옥순이는 시민단체로 일을 했으면 시민단체 이름을 넣어야지. 그 박상무라니 뭐 정강이 이름 나왔으면 아니 시민단체 이름을 넣어야지 거기 조은진 이름 왜 나와? 그러면서 조은진을 왜 심어? 이러니까 이 여자가 정말 제정신도 아니고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윤창중 씨 정말 박태우 박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여자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으면 막아야지 중간에.
정의화가 국회의장으로 있으면서 박 대통령이 하고 싶어 했던 법안 통과 안 시켰을 때, 또 말도 안 되는 법안 통과시키려고 했을 때 거기 조은진이 왜 나와? 거기는 담당하는 담당 부서들이 있었으니까 그 담당하는 국회의원들이 하면 되지. 거기 조은진이 왜 나와? 그때 조은진이 뭘 어떻게 하라고? 세월호 사건 때도 마찬가지야. 거기 조은진이 왜 나와? 다 국회의원들이 자기나 맡은 부서가 있으니까 부서대로 하는 거지. 거기 조은진이 왜 나와? 조은진은 2016년, 2017년 초에 태국 집회에 나와서 알게 된 거지. 근데 그러면 김진태 이름은 왜 안 나와? 김진태 이름을 얘기하지. 지금 김진태 뭐 하고 있어? 그러고 주옥선 똑바로 들어. 김무성을 데려다가 대통령 시킨다고는 정강원한테 왜 한마디 안 해? 그리고 당신이 뭐 이정미한테 와서 뭐 이정미가 변호사 30 나가는 데서 난리 쳤다고 하는데, 그래 2017년 30일날 박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5월달에 이 여자가 고대 가서 교수로 나간다고 하면서 시위한 거는 내가 알아. 그거는 좋아. 근데 여자가 작년에 그 김성규 국정원장을 했다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사람 러펌에 가서 일을 한다고 한 거에 대해서 아마 시위를 했나 본데, 김성규가 누구야? 정강훈이랑 같이 하는 사람 아니야?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정강훈에 대해서 왜 한마디 말 안 하고 지금 정강훈한테 가고 당신 뭘 하고 있어? 비난할 걸 비난하고 비난할 사람을 비난해. 이따위로 하지 말고. 이러니까 윤창중 방송도 저질이라는 거예요. 사실을 근거해서 방송을 하고 사실로 방송을 해야지. 엉터리를 방송하면 그 방송이 제대로 된 방송이에요? 매번 이 여자가 이런 식이에요. 제가 법원에서 몇 번 봤는데 이 여자가 이런 식이야. 신혜식이가 왜 욕을 먹어요? 똑같은 여자야. 법원에서 몇 번 싸웠지. 법원 앞에서. 이 여자 나를 보면 잡아먹었다는데 나는 주옥순이한테 정말 나는 컨설 칠 수 있어요. 처음부 엉터리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사건건 씹어내. 왜 이런 식으로 왜곡을 해요? 왜? 아주 나쁜 여자예요. 이런 엉터리 방송을 하도록 내주는 윤창중 씨, 당신은 뭐야 도대체? 그런 엉터리 방송을 한 데 대해서 박수를 치고 누구는 나가서 스피커를 하니까 칭찬하고 그러는데 엉터리 방송을 하면 돼요? 조은진이 정의화가 국회의원장으로서 박 대통령이 하고 싶어하는 법안 통과 박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게 했을 때 그때 조은진이 왜 나오냐고. 그게 말이 되냐고. 그렇게 말하니까 공평하냐고요. 공정하냐고요. 세월호 사건 때 조은진이 왜 나와? 그때 제대로 정신 차리는 사람 누가 있어? 조은진이 정신 못 차렸으면 전부 다 그 새누리당에 있는 인간들 전부 다 정신 못 차렸지. 거기 왜 조은진만 콕 집어서 조은진은 뭘 했냐고 그래? 조은진 못했어 그래. 그러면 왜 조은진만 그래? 거기 새누리당 인간들 전부 다 못했지. 당신 시민단체로 잘했으면 되지. 박사모 정광영 불러갖고 했으면 되지. 조은진이 뭘 했냐고. 거기 방송에서 왜 하냐고. 그런 방송을 하도록 내버려두는 윤창중 씨, 당신은 정말 제정신도 아니야. 공정한 방송을 해야지. 유튜버라고 그렇게 함부로 하면 돼요? 그딴 식으로 방송을 하고. 그러니까 방송이 저질이라는 거지. 마찬가지로 우리 공화당 당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을 비난할 때는 제대로 된 사실에 근거해서 확인이 안 되면 할 수 있으면 확인을 하고 서로 싸우고 그러세요. 전부 다 보면은 확인 안 된 말 가지고 너무나 말이 많아. 남을 저도 주옥순이 비난하는 것처럼 우리 공화당 당원들도 싸우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분노하는 사람이에요. 당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남을 뜨뜻하게 공격하려면은 주옥순 같은 여자를 공격하려면은 정말 사실로 가지고 공정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당원들도 마찬가지고 밖에 있는 가들도 마찬가지고. 사실 제가 이 말을 하면서도 해야 되나 말이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우리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되는데 내가 주옥순이가 한 말을 가지고 내가 떠들어야 되나 참 고민했는데, 방송 중에 누군가 그렇게 하더라고. 주옥순 왜 조은진을 씹냐. 내가 당신한테 20만 원 후원한 거를 후회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옥순이가 비난한 거 아니라고 하는데 비난하는 거지. 그게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방송에서도 뜯으니까. 윤창중의 구독자 수가 몇 명이야. 전부 다 엉터리를 가지고 믿는 인간들 등신들한테 그런 식으로 한번 방송을 하면 안 되지. 항상 제가 고민하는 건 정말 이 말이 공정한가? 내가 정말 사실에 근거해서 하는 거 항상 이 말을 하죠. 맨날 구독자가 100만이면 뭐야 뻥이나 치고 돌아다니는 인간들이 그런 유튜브를 누가 봐. 쓰레기지. 정말 누가 말을 못하니까 안 하니까 거짓말이 사실로 믿어지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주옥순
당신이 한 행동이 한 거는 좋아. 그렇지만 남이 하지 않은 행동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비난하면 안 되고 당신 행동을 한번 자성해 보라고. 어? 아니 김진태는 물고 늘어지면 몰라도 조은지를 왜 물고 늘어지는데? 그리고 당신이 우파에서 활동한 사람이라면 조은지를 죽이 없어서 당신한테 이익되는 게 뭔데? 생각해봐. 말해보라고. 사사건건 엉터리를 하고 방송에서 사사건건 조은지를 씹어대서 당신한테 걸리는 게 뭔데? 수프채? 돈? 나는 오늘 그 주옥선을 하는 얘기도 보고 저 여자 방송이 왜 파토가 됐는지 난 짐작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저렇게 뻥을 치고 거짓말을 했을까 싶어. 나는 물론 내 성격대로 내가 호통을 치지만은 내가 몰라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난 거짓말은 안 해. 남에 대해서도 쓸데없는 비난은 안 해요. 없는 근거 가지고 나는 비난을 안 해. 왜 그런 식으로 해? 자기 잘난 맛은 알겠는데 열심히 하시면 되지. 왜 남에 대해서 근거 없는 그런 말을 하고 그래. 방송에 나와갖고. 윤창중 씨도 조심하세요. 그런 엉터리 방송하지 말고. 또 흥분하게 됐습니다. 참 아무리 우리 공화당을 짓밟아도 우리 공화당은 안 짓밟혀져. 박 대통령을 위한다고 하는 여자가 그딴 식이야? 난 정말 이해가 안 돼. 당신이 홍준표 뭐라고 했어? 나 그때 당선될 줄 알고 나갔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말이 돼? 홍준표 나서 표값 내놔라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그때도 27년에도 내가 17년도 내가 글을 썼더구만. 홍준표 나서 표값하라고. 말 한마디도 못하고 지금 와서 윤석열 쫓아다니고 홍준표 쫓아다니고 정말 제정신도 못 차리는 주제에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열심히 애국 활동하는 건 좋아. 아주 나와서 아주 미친듯이 자기 자랑을 하더구만. 응? 남을 까더라도 사실에 근거해서 까야지. 그런 식으로 까고 앉았어. 정말. 응? 겨우 뭐 당 만들어갖고 당신도 열심히 해봐. 앞으로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몰라. 하여튼 어제 강영석이나 뭐 부정선거 하는 사람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었답니다. 조 대표가 현역이 아니라서 그렇게 아우성 치는 거를 국회에서 소리쳐줄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아직도 깨우치지 못하는 주옥선 같은 여자가 방송을 하고 앉아서 정말 어리석은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걱정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어제 단디하자가 방송을 해서 당원들이 좀 특별 후원을 하도록 해서 한 3시간 가까이에 그런 많은 금액을 후원할 수 있도록 해서 정말 단디하자한테 감사하다고 말씀을 전합니다. 저도 8월 30일 날 뭐 또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다고 해서 뭐 8월 30일 날 정말 급하게 좀 했습니다. 그래서 또 뭐 추가로 더 나오는 금액이 있어서 돈 좀 보태고 해서 100만 원을 후원할 수가 있었어요. 예, 뭐 다행스럽게 했는데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정찬 기자가 다큐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것도 후원을 좀 했습니다. 2018년도에 최공재 감독이 부역자 2를 만든다고 해서 그때는 펀드 모집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SNS로 많이 알리고 해서 아마 저는 50만 원을 후원을 한 것 같아요. 오정찬 기자가 만 원씩 15만 명이면 15억 모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 만 원에 구애되지 마시고 안 되시면 뭐 1,000원이라도 좋죠. 안 하는 것보다는 뭐 1,000원이라도 좋고 2,000원이라도 좋고 가능한 대로 좀 후원을 하시고 뭐 되시면 뭐 형편이 어차피 우리가 꾸려 나가야 될 살림이니까 뭐 우리 공화당 당원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우파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구라도. 그래서 이거는 뭐 정당에 가입 정당하고 상관없는 거니까 뭐 공무원들에도 상관없어요. 뭐 경찰이든 뭐 학교 선생이든 다 후원을 좀 하세요. 그래서 뭐 형편 되는데 1,000원도 좋고 만 원도 좋고 10만 원도 좋고 100만 원도 좋고 더 많은 금액도 좋고 좌파들은 15억이라고 해도 며칠이면 다 모이는 금액이잖아요. 맨날 뭐 돌아다니면서 소리만 깨끗 지르지 말고 정말 돈으로 좀 후원을 하세요. 제가 그 며칠 전에 유튜브 커뮤니티에 나온 포스트를 봤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제가 뭐라고 하기는 좀 못해서 쭈물 대고 있는 사이에
예, 뭐 여기저기 포스팅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은 따로 안 드렸는데 어제 후원을 뭐 적은 금액이지만 제 나름대로는 했습니다. 예, 그래서 남들보다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도 후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나와서 어떻게든 알려야 되겠죠. 뭐 해외든 국내든 알려서 모르는 국민들한테 알려야죠. 유승민이나 이준석 보세요. 아직도 헛스를 하고 앉았잖아요. 영화라고 하면 유튜브로 또 나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을 많이 알 수가 있겠죠. 특히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 나서서 어렵지만은 또 후원들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